이어서 개회 선언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전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선배님을 한 분 모시고 정함은 김태희 선배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윤리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윤리 강연을 시작하는 개회 말씀이 계셨고, 이어서 우리 나시민 대표님께서 우리 이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받던 연후에 계획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영 교수님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맨날 인사말을 짧게 해가 오늘은 한 5분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나시민 대표 이재영이고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부모의 자격과 효.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인사말로 할까 하다가 정치학적 관점에서 부모의 자격, 정치학적 관점에서 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학을 보면요, 정치 사회화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학에도 보면 사회화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현존하는 사회에 가장 적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이런 뜻이거든요. 사회화. 이 사회화는 통상적으로 가족 내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어릴 때 부모를 보고 배우죠. 그래서 그 애비의 그 자식이다, 그 애미의 그 자식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격, 정치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뭐냐 하면은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사회에 적절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부모를 따라가면서 배웁니다. 그죠? 부모가 부부끼리 맨날 싸움하고 욕하고 자식한테 함부로 대하고 이웃하고 싸우고 사회 나가 일도 옳게 못하고 이런 부모를 보고 자식들은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럼 이 부모의 자격, 제가 볼 때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사회화 관점에서 볼 때 자식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논문을 쓰면 가장 큰 미덕이 뭐다? 예측입니다. 즉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못하면 정치학자로서 꽝입니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부모의 자격,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자식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어라. 즉, 내 자식이 어떤 소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 취미가 있고, 어떤 과목을 잘하고, 이걸 파악해서 그 진로대로 자식이 가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 또한 부모의 자격에 포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효. 우리 정치학에서 효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정신값은 뭡니까? 자유, 평등, 한 개 더 있죠.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죠? 기지개 차고 앵액하면 돈 갈아주고, 배고프다고 앵액하면 밥 주고, 그 사랑이 없이는 아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친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사랑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막 받다가 밖에 청소년기에 나가서 부모 때 받던 사랑을 계속 받으려고 하면 친구들이 안 놀아줘요. 그래서 친구들과 사귀면서 뭘 배웁니까? 나누어주는 사랑을 배웁니다. 친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결혼하면은 뭡니까? 부부가 서로가 의지를 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편은 뭡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은 자식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자식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죽어요. 여러분들 고독삭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노인들 혼자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이 줍니다. 그죠? 한없이 주는데 자식은 날람날람 받아먹기만 받아먹어요. 불평등입니다. 그죠? 맞죠? 우리 정치학에서 말하는 불평등. 평등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많이 줍니다. 그죠? 주었을 때 자식이 성장해서 직접 육체적으로 성장해서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할 때 내가 받은 것을 누구에게 돌려준다? 부모에게 돌려주면은 평등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 효는 무엇이다? 평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강의하시는 두 분 교수님 저와 의견이 다르죠. 저는 단순하게 정치학적 관점에서 부모의 자격, 그 다음에 민주주의 관점에서 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교수님들 말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대표님께서, 이 교수님께서 아주 인문학적인 요소를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두 분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더욱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우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또 열정적으로 과학적이면서도 또 미래이적적인 이런 요소도 다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거론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먼저 두 가지 강의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김태형 교수님을 모시고 김태형 교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 말씀도 겸해서 강의를 듣도록 정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김태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태형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주제였고, 방금 대표님 뭐 제 할 얘기 다 해버렸습니다. 제가 저하고 제가 준비한 얘기하고 거의 같고, 단지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저쪽 왼쪽 학생들이 와서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집에 와서 역이용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그 대신에 질문할 때 솔직하게 좀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이 제 집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이 글자 이제 뒤에서 찍어서 여기 이제 거꾸로 U자 Y 자 이렇게 목포 유달산. 요거는 보니까 생긴 게 저 닮았죠. 여기 이제 큰 놈이고, 예, 집에 아내고 딸이고 아들 삼남매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진 한 장 찍히는데 시간 얼마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준비하고 한 30분 잡아요. 기계적으로 사진 카메라가 찍는 순간은 예, 보통 날씨 좋은 날 가면 한 1000분의 1초 계산이 잘 안 되죠. 1초 하면 계산이 되는데 1000분의 1초에서 500분의 1초 정도 됩니다. 날씨 맑은 날은 2000분의 1초까지 갑니다. 사진은 정지된 한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만 보면 사진 속에 지금 멈춰진 이 장면만 보면 뭐 괜찮은 집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돌아서면서 또 찍고 공지는 알 수가 없는 문제지만 어쨌거나 가족이라는 게 더 이제 옛날에는 가족이 뭐냐 이런 질문 자체도 좀 생소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당연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고, 그래서 굳이 가족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필요도 없었고 당연히 우리가 누구나 공감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게 지금 와가지고는 가족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왜 이유가 뭘까? 한 가지 이유는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현대화 되면서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모 자격증, 좀 낯설고 생소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개념으로 봤을 때 자격증이라면 이런 거죠. 요 분야에서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주어졌으므로 시험을 통과했거나 그래서 기준 점수를 맞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과정을 수료했을 때 당신은 이거 해도 됩니다, 저거 해도 됩니다라고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격증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네, 뭐 의사, 당연히, 네, 변호사, 판사, 검사, 소방관, 체력검사, 뭐 각종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이따 얘기할 교사, 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범대를 나오고 교육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격증이 결혼하면 자녀 놓으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안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때가 되고 어떤 경우는 최악의 경우 최악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부모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앞에 세 분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혹시 그 고민하십니까? 혹시 언제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뭐 적당한 시기가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계세요?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마음적으로나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죠? 나름대로 기술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언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격 같은 게 필요 없었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부모가 되어 있는 거고 때가 되니까 결혼을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해줄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 이런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노래에 좀 미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수가 돼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외모는 안 될 것 같고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고 아직도 그 꿈은 못 버리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합창단에서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합창단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 느끼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휘자가 누구냐. 노래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인데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를 하고 단원들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멜로디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비유할 거는 뭐냐면은 칼국수 저 학생들 칼국수 하는데 뭐 필요하죠? 네? 면, 그렇죠. 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밀가루, 그렇죠. 밀가루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뭘로? 반죽, 뭐 부어야 되죠, 또. 물, 그렇죠. 그럼 내가 칼국수 수제비 하려고 반죽을 하는데 반죽이 잘못됐어요. 누구 잘못이죠? 밀가루 잘못입니다. 밀가루를 혼내야 됩니다. 밀가루한테 압수수색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이 잘못했습니까? 물은 반응 안 해요. 밀가루는요. 반응 안 해요. 사람의 손이 달린 거죠. 그러면은 한 번 해보니까 수제비를 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겠죠. 물론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할수록 반죽이 좋아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이 부모 자격증이니까 그럼 자식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나와보고 반죽하듯이 몇 번 나와보고 때가 되니까 이제 지금 나오면 되겠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반죽을 처음부터 잘 하느냐, 합창이면은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를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이 좌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는 어느 누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자격증을 주진 않지만 사회 통념상 자동으로 결혼할 나이가 되고 자식을 낳으면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부모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통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다, 가정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격증을 주고 이걸 따야지 결혼할 수 있다면 그럼 그 기준은 뭐냐? 예,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 기준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시험이라면은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에 도달해야지 당신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이런 자격증을 준다는 건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혹시 저쪽에 학생들 이거 읽을 수 있습니까? 뭔가요? 네, 군사부 일체.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군, 임금과 임금님. 요즘 임금 있어 없어요? 없죠? 네. 그 다음에 사, 스승님,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부, 부모님이죠. 일체, 같다는 겁니다. 네. 존재 가치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존재가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인식하는 그 사람들의 역할,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권위, 이게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이 말이 언제 나왔느냐?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 네, 최소한 3000년 전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말이 통용될 수도 있고 격하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들어볼까요? 자, 대충 풀어보겠습니다. 민생, 어삼. 사람은 세 가지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지여일. 그거 사자가 일사자로 섬길 사자입니다. 섬기는 것을 여가 영어로 말하면 전체사 라이크입니다. 하나같이 하나. 세 가지로부터 인간은 태어나는데 그 세 가지를 하나처럼 섬겨라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부모가 낳아줍니다. 부생. 그 다음에 사교,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군식, 임금이 먹여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밥 먹여준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3100년 전, 3000년 전 그때 사람들의 가치관은 저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사람이 세 가지로 태어나는 배경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하나같이 우리가 존중하고 받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게 현대에 와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일단 임금부터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회 구조가, 사회에 대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이 다양화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신문에 자주 등장했던 것들입니다. 예, 언제부터 우리 교실이 이렇게 됐을까? 최근 요즘 교사, 학생, 부모 문제 많이 나왔죠? 학생들 알고 있죠? 예, 뭐 선생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부모님이 어떻게 했다는 둥, 학생의 수업생이 어떻게 했다는 둥, 이런 기사가 많이 뜹니다. 자, 내 아이 칭찬 스티커 못 받았으니까 아동학대야.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학교에서 애가 칭찬 스티커를 선생님한테 못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줬거든요. 일러주니까 엄마가 전화한 거예요. 아동학대라고. 왜 내 아이는 안 주느냐.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일. 네, 있어서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네, 교과서 속 동시에 나오는 까치발로 걸어보게. 까치발 걸어보게 하면 했다가 이것도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하겠습니다. 왜 내 아이를 힘들게 까치발로 이거죠. 까치발 이겁니다. 왜 그렇게 만드는 힘들어하는데 밥 못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것도 책임지라. 네. 이런 이야기 쭉 나옵니다. 네. 학부모라는 완장, 그 다음에 선생님을 손에 쥐고 학생은 어떻게 올라앉아 있는 이런 상황, 풍자한 거죠. 현재 현실을. 그 다음에 아이 팔도 교사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입니다. 아이 팔도 잡지 마라. 부모들이 요구하게 하는 것도 합니다. 왜 내 애 팔을 함부로 잡냐.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자.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학부모 교육이 우선이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우선인데 그게 무너져 있으니까 갑질한다고 말하죠. 갑질. 갑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게 부모가 실제 전화로 학교에 통보한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생이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이 징계를 했는데 내가 내 애 손모가 미안합니다. 말이 격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라서 들고 가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공황 장애를 느꼈다, 겪었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 학부모 악성민원이 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이거 정보 공개해라, 이거 왜 이렇게 됐냐라고 서류상 공개해라,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해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수업을 못하겠다, 다음에 행정 업무 처리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없다. 이건 뭐 정년 앞둔 교사들도 이런 말을 할 정도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면담 도중 학부모가 학부모가 선생님을 때렸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야기 좀 분위기 이상한 학생들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소문이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때리고 싶다고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사람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교사한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교사 생활 하기 싫어요? 이런 말 하는 거죠. 오래 해야 안 되겠어요? 정년 많이 남았을 텐데 이런 말이죠. 협박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가 내 말 안 들으면 무슨 술을 취하겠다, 아니면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주로 이제 미혼인 교사한테 하는 말들이 무릎을 꿇어라. 네가 애에 대해서 뭘 아느냐?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2023년 7월 25일 어떤 기사입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다. 반대 경우 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행패를 부렸을 때 이야기 사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팬 거예요.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이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처벌받을까봐 부모 마음에서 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목,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다 못 참다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때리는 자식과 신고 못하는 뭐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보여드린 거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자식을 전과자 만들 수 없다는 그 논리죠. 부모 마음에. 그 다음에 해마다 증가 추세, 부모 폭행, 왜 돈 안 주냐, 폭행, 자식 학대. 그럼 다시 이거로 돌아와서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죽이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반죽이 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반죽한 과정이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계속해서 좀 이따가 반죽 얘기가 계속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게 뭐 사회 지금 대부분 그런 게 아니지 않냐. 물론 맞습니다. 대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게 증가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주 한 가지 지역적인 사건으로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편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거지만 우리가 이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상, 그 흐름,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과학과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인간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신체적인 모습이나 건강상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요즘 100세 인생 할 정도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는데, 문제는 인간을 괴물로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과학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의학이라는 거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의학은 발전합니다. 오류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오류,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측정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검증이 가능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고, 그 오류를 수정한 것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고 발전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한 가지, 과학은 보세요. 예측 가능하고 제어 가능하고 1대 1 더하기는 항상 2가 과학입니다.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과학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봅시다. 인간은 그러면 그 과학을 만들어낸 인간 본성을 어떻게 했느냐, 발전했느냐, 요걸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세요. 피극의 원인. 제가 이제 전공이 영문학입니다. 영문학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때의 부분입니다. 그 18세기, 16세기에요. 영국 왕이 누구였냐면요, 헨리 8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헨리 8세인데 이 사람이 결혼을 6번 합니다. 왜 6번 하는지 압니까? 그때는 절대 왕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왕을 물려받는 세습제도 체제입니다. 근데 아내가, 첫 번째 아내도 본 아내 아닙니다. 형수의 아내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갔는데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고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그런데 그 당시는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혼, 재혼이 금지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금지하니까 그러면 교황청과 손 끊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탈퇴를 해버리고 재혼, 이혼을 거듭한 결과 6명과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6명과 하고 이혼, 재혼 반복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난리 났겠죠? 아들은 누구 순풍순풍 낳아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6명 중에서도 아들 낳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그 아들이 왕에 오르기는 하는데, 예, 불과 6년 만에 사망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자식이 2명인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메리 여왕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다른 부모에 태어났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부모의 일을 떠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세자 생각나죠? 복수의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가족이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순간은 그게 보이지 않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멀리 떨어져서 먼 세월 속에 들여다보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가족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요, 화합 없습니다. 복수의 연속입니다. 무슨 수를 동원하더라도 복수하는 게 목적이지, 국민 안정, 정치적 권력을 이용한 자기 이익 챙기기하고 그 다음에 복수가, 정치 권력의 복수가 활용되는 거죠. 그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어떤 비극적 결과를 보면은 와, 우리가 저기서 배워야 돼. 저렇게 욕심이 내니까 저런 비극이 벌어지잖아.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나는 내 권력으로 그 권력에 평생 갈 것처럼 막 설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를 일을 일으키겠다고 생각하고 일을 벌이지만 그것이 결국 인간의 탐욕이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욕구, 권력이라는 하나는 채워질수록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다른 욕구를 가지게 되고 더 큰 거를 이루려고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극에서 잠시 깨닫긴 하지만 인간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 있죠? 요거 한번 찍어 주시겠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한 번만 찍어 주세요. 찍으면 뭐가 나올 겁니다. 밑에 뭐 어떻게 인터넷 연결하고 나오죠? 자, 오른쪽에 자, 직함 빼고요. 오른쪽에 부모님은 부모님 입장에서, 그 다음 왼쪽에 학생들은 학생 입장에서 딱 첫 느낌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4문제인가 5문제인가 밖에 안 됩니다. 딱 첫 느낌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진을 찍지 마시고, 예, 카메라 대면 뭐가 뜹니다.
되지. 그건 안 됩니다. 이 카메라가 중국산입니까? 중국 사람 아닌데. 농담이 아니 소문 아니다. 그게 아닌데 그건 안 나오고. 지금 저기 결과가 나오고 있네. 네, 지금 15명. 15분이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뭐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마이크 안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나이를 물었거든요. 예,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이 20, 30대, 20, 30대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예, 보라색이 20대입니까? 예. 예, 연두색, 예, 50대. 하여튼 세 연령층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자, 부모가 자녀의 성적표를 본 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랬습니다. 시험 아니거든요. 정답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니겠나라고는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 뭐 골랐죠? 성적에 상관없이 자녀를 격려한다. 이런 부모님 있으면 이제 뭐 거의 뭐 예, 부처님이죠. 예. 점수가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도 열심히 너가 있는 것만으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런 부모 있으면 그건 진짜 끝내주는 부모님입니다. 예, 근데 일반적인 반응이 뭐냐 하는 거죠. 37.5%가 뭡니까? 다음에는 더 높은 성적을 요구한다. 성적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우선순위 비중을 얼마만큼 학생 A한테 각인시키고 그 중요성을 아이가 느끼게 만들느냐가 중요한 건데 중요해! 이거 많은 거예요. 국영수 이거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데 왜 국영수인데 라고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냥 점수 표면적인 측정 가능한 줄 세울 수 있는 점수 통계 가능한 이거에 이제 그 비중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가보자. 자, 스마트폰을 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자녀의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1.3, 예, 자녀에게 더 많은 공부를 시키고 37.5, 자녀가 다른 활동도 해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25%. 이론적인 이성적인 답변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예. 2번이요? 1, 2번. 예. 앞으로 예비가 될 부모님 학생은 어떻습니까? 3번. 3번. 더 많은 공부 시킬 겁니까? 희한하죠. 제가 아까 왜 과학의학을 예를 들었냐면요. 과학의학은요. 딴지를 못 겁니다. 딴지 걸 방법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요. 검증 가능하고 실험하고 그 실험 결과가 현실적으로 인정된다까지 가면 그게 노벨 물리학상, 과학상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후퇴가 없어요. 수치화 가능하고 통계화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수정 가능. 예, 수정 가능하고 오리 수정 가능하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딴지 걸 수 없는 물론 소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물 마셔도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는 마셔도 된다 하고 어떤 과학자는 마시면 안 된다 그러죠. 예. 그것도 인간 욕심이 그렇기 때문인데 예,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딱 눈앞에 두고 한다면은 이거는 딴지 못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시각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부모가 모이고 교사가 모이고 학생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어떤 공감대와 어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어내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언제나 판단할 때 1차적인 기준이 자기 주관 기준이 먼저입니다. 내가 딱 1차적으로 보고 저 사람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사람 잘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내한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고가의
제품을 사달라. 먼저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물어본다. 25%가 조건을 건다. 많습니다. 그런 경험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 손 들었습니까? 아니. 팔 아파서 들었습니다. 예? 학생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 스마트폰 바꿔줘 이랬는데 조건을 거는 게 나 있어. 없어요? 다음에 몇 점 맞으면 몇 등 올라가면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옛날에. 저도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싶은데. 예, 그렇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아도 있네요. 보세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아도 있습니다. 무슨 귀신 시간을 같은 소리 내면. 빨간색. 나도 빨간색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요. 자녀가 성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부모가 멋있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 너무 이성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좋았어. 네, 학교 때려치워 이런 답변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학교 가지 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왜 울고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앞에 앉은 죄입니다. 비교하는 경우 있죠. 야, 저 집안은 몇 점 올랐다. 정신 차리고 다음에 어떻게? 다 있죠. 103동 기동 얘기도 있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답변은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높은 거는 시험 치면 이렇게 답하죠. 답하는데 현실과는 별개입니다. 내 입이, 내 몸이, 내 마음속의 욕심이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성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이걸로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내가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알고. 자, 이렇게 답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시각의 차이라는 거 이렇게 극명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와 이 빨간색이 이제 예상 가능한 이성적인 답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이론은 우리가 머리로 느낍니다. 느끼고 그게 감정까지 내려가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뇌로 느끼는 거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게 감성으로 내려가서 그 감성이 다시 대뇌로 올라와서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하는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요. 데이터가 반항 안 합니다. 나는 이 데이터로 사용 안 될래 이러고 과학자가 비커에 물을 따르는데 물이 나는 이 비커에 안 들어갈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엄마가 자식한테, 자식이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에 대한 반응이 과학 실험과 다릅니다. 물론 과학 실험과 인간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는 있긴 합니다만 그게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포유류 중에 포유류 개념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엄마가 수유하는 동물이 전 포유류입니다. 안고 젖을 먹이는 동물이 다 포유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약한 제가 고향이 이제 저 시골이라 송아지 낳는 걸 많이 많습니다. 사실 송아지 낳으면 엄마가 안고 한 3년 전밀 거 아닐까? 3년 안 돼, 1년 전밀 거 아닐까? 본 적 있어요? 송아지 낳는 모습. 나중에 한번 인터넷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낳으면은요, 한 1, 2분 만에 벌 때렸습니다. 벌 때려서 집안으로 걸어가서 엄마 저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최하 1년 돌 때까지는 끊임없이 엄마가 품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유하고 일방적인 보호입니다. 이 아기는 보호 안 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부모가 직접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뭘 해주고 이거 안 해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람이. 그럼 이 과정에서 부모의 절대적인 수유 보호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교감입니다. 이게 포유류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어떤 파충류 새끼 나와도 저다 먹입니다. 먹이 안 잡아줍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많이 낳죠. 갑각류 이런 것도 새끼 엄청나게 낳습니다. 한 마리가 수만 마리, 수만 개 알을 낳고 그 중에서 한 10개만 살아남으면 다행입니다. 그거는 생존, 거의 뭐 서바이벌 게임이고 사람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감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 교감 과정에서 제대로 얘가 성장할 때까지
억지발로 걷고 또 오줌 가리고 할 때까지, 기저귀 가리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지금 표시한 부분. 그래서 요 부분, 이 부분에서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의 말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갑을 관계가 바뀝니다. 우리가 딱 어떤 느끼기에는 부모가 갑이고 자식이 을인 것 같지만 요 한순간 삐끗하는 한 템포에서 자식이 갑이 되고 부모가 을이 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울음입니다. 그 울음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라집니다. 첫 번째 가장 가능한 자식으로서 태어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바로 울음이죠. 그 울음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거의 아마 99%가 배고플 때 아니면은 기저귀 젖었을 때. 그러면 엄마가 자극자극 대응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잖아요. 신생아도. 자기 울음에 대한 신호를 간파합니다. 그래서 그거 있죠. 떼쓰는 거 있죠. 우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엄마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사주고 말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우선 땜빵으로, 우선 입막음으로 애가 원하는 걸 해주고 말고, 그 다음에 마트 장난감 코너에 걸어갈 때 누워가지고 막 네 발 막 다 흔들고 울고 땡깡 부리면은 사주고 말고, 그 다음에 식당에 들어가는데 애가 막 돌아다니고 뛰대기고 우니까 앞에 딱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놔가지고 밥 먹는 동안 1시간 동안 침묵시키는 강제. 요 과정의 반복에서 갑을 관계가 역전된다는 거죠. 요 관계가 지속되면서 부모하고 어떻게 되느냐. 밥 먹자 이러면 싫어하고 도망가고, 또 오줌 가리게 하면은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 엄마, 이런 엄마가 있어요. 싫어하면은 그래 나 알았다 그러고 배고파서 울 때까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는 반면에 밖으로 들고 온 동네 따라 아파트 단지 돌면서 밥 먹이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애 배고플까 봐. 그게 잘못된 첫 단추가 되는 거죠. 자, 이 말 들어봤죠? 워낙 이런 강의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를 갖다가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부모 체면이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 애지 중지가 이렇게 괴물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만 기대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알 거니까, 너는 알 거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워준 거에 대한 보답을 해야지 라면서 이제 아마 군사부 일체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누굴 닮아, 누굴 닮긴 거야? 자기 닮은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식은 부모의 거울. 자식이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이런 모습이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거울은 거짓말 안 합니다. 비추이는 대로 비춥니다. 그 거울이 깨지지 않은 다음에는 앞에 있는 실체, 그 모습 그대로 반사하는 게 거울의 속성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그 말을 좀 진도 들어가 볼까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가볼까요? 부모는 조부모님의 거울이었어요. 맞죠? 그럼 그 조부모님은 증조 고조 부모님의 거울이었을 겁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요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되고, 부모가 학교에 갑질하고, 얘는 갑질하는 부모는 잘못된 일가를 반죽이죠. 그 위에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순환 사이클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지금 이것도 말로 하는 거죠. 이론상 그렇고, 저는 그러면 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냐, 다스린다고 잘 융합시키고 있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아닌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인데, 그게 자, 좀 이따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자기 부정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죠. 이게 자기라는 건 부모님입니다. 부모 자식을 부정하는 자식 사랑에 대한 억압된, 왜곡된 그런 자식 사랑 보이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저는 처음부터 제가 무슨 철학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잘했더라고요. 첫 번째 거는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새로운 사진 잠깐 봤는데 본인의 선택에 맡깁니다. 본인 선택에 맡기고 그럼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본인한테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게 합니다. 그거 한 번으로 끝입니다. 첫날 맨날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한 번으로 교육 끝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할 때 지도 인간인지라 그 다음 선택할 일이 생기고 판단할 일이 생길 때 계산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 놀이터 뒤따라가면서 그 뭡니까 그네 타고 할 때 부모님들이 보통 말리거나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칠까봐. 한 번 다치는 게 100번 잔소리하면 낫습니다. 그럼 영특한 아이는 인간이 영특한다 원래. 그 경험이 그 다음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아픔 실수는 물론 처음 선택과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죠. 잘 나오면 좋아요. 근데 한 번의 그 실수, 잘못된 선택이 아픈 걸로 끝나고 창피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적 효과로 보면 1000배, 10,000배 있다. 그래서 스스로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맞고 그때까지는 부모가 옆에서 지켜봐주고 기다려봐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걸 못 참고 어비하지마 뗐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물을 손에 받아 쥐었을 때 인간의 뇌에는 엄청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이 도파민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인간의 자기 주도적, 능동적, 행동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성취하려는 욕구를 분출시키는 게 바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걸 자기가 체험해야 되지 처음부터 부모가 결정해주고 선택해주고 이거 해 내가 보니 이게 맞더라라고 하면은 자식은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의 행동하고 그 결과를 받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실종되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자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요 초등학교에서 유행하는 게 애가 자니까 선생님이 깨우니까 내 애 쉬는데 왜 깨우냐고 아동학대라고 신고하잖아요. 그리고 재판까지 갔어요. 그 재판에 걸린 교사가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왜 자는데 깨우냐. 자, 그런 판단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생기는 자신감. 이 자신감은 예, 요거죠. 도전과 긍정적 사고의 동력이 된다. 과잉 보호는요, 아동학대입니다. 과하게 말하면 과잉 보호는 아동학대입니다. A의 자립심, 독립심 앞으로 혼자 커나갈 수 있는 길을 망쳐버리는 게 과잉 보호입니다. 예, 부모는 지금 자식이 걱정이 돼서 해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체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 예, 이제 핵심이 저겁니다. 처음에 대표님 말씀하신 정치학적 관점에서 한번 봐봐요. 사회성입니다. 예, 뭐겠습니까? 인간은 뭡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 나라는 말 자체, 나의 정체성, 이게 형성되는 게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말 없죠?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있으면 상대방 기분도 있다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만약에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면요, 사회는 엉망이 됩니다. 좀 더 과하게 말할까요?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세상, 사회는 개판됩니다.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참아야 될 일이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내 감정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판단력을 기르는 상식적인,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판단, 요게 맞냐 아니냐, 이 판단. 내가 여기서 강의 중에 침이 고이면 침 배 타면 가면서 강의하면 될까 안 될까, 그 판단조차 못한다면 자, 대답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예, 뒤에는 말 안 해도 되겠죠. 예, 개인 존재 조건, 개인의 존재 조건이 바로 사회입니다. 사회라는 거. 그 다음에 꿈과 욕망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 부모 자격증 취득 조건,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맛이 있습니까? 맛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맛있어 보입니까? 맛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요즘 유행하는 뇌과학 분야에서 연구 결과
맛있다라고 말하거나 느끼는 거에 결정하는 게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입니다. 인간은 기억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멋진 과거 만들기, 표면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멋진 과거를 만드느냐. 지금 이 순간 내 선택이 1시간 뒤가 됐든 하루 뒤가 됐든 멋진 과거가 될 겁니다. 이런 말 하죠. 그 집에 그거 맛있더라. 먹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기억이죠. 최소한 먹으러 안 가면 그거 우리 만들어 먹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억, 내가 거기 부모님과 했던 여행이 되었던 어떤 일이 되었던 친구하고 했던 경험이 되었던 이익이 되었던 와 그때 재밌었는데 이게 그 다음 사람의 꿈과 행동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그래서 기억 플러스에서 거기에 도전까지 가미가 된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끝으로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뭐 학교라는 기관이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학교는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공적 기관이고 그 다음에 양육권의 일부를 학교에 위임한 것이고 그 이전에 모든 상식적 판단을 가르치는 일체 책임자는 부모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 충족을 조절할 줄 알게 만드는 게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면은 부모 자격증은 없지만 힘들어진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접 평가하도록 기다려주고 옆에서 봐주면 됩니다. 필요하면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엉덩이 팡팡 하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은 돈을 좀 보탤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먼저 짐작해서 결정해주고 얼마 돈 들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돈을 줘버리고 그러면은 자식은 판단할 일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런지도 없고 그 판단에 옳고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